이번 번외편 16번째는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세는 수 개념이 양자 현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양자 비둘기집 역설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비둘기가 두 개의 비둘기집에 전부 들어가면 적어도 두 마리가 한 개의 집을 차지한다는 비둘기집 원리는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 비둘기집 역설은 이를 위배할 수 있다는 것, 즉 세 마리 비둘기 전부가 두 개의 비둘기집에 들어가도 같은 집에 들어가는 비둘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데 이를 IBM 양자 컴퓨팅 플랫폼 퀴즈킷을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산 수학은 연속적이지 않은 구조를 가진 수학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수를 세는 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산 수학에서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비둘기집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n 플러스 1마리의 비둘기가 n개의 비둘기집에 들어가려면 한 개의 비둘기집에는 적어도 두 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당연하다고 할 것으로 이게 무슨 원리이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이산수학에서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원리로서 일찍이 17세기에 저술된 책에서 언급되었고 1824년 독일 수학자 디리크레에 의하여 원리로서 취급되면서 디리크레 상자 또는 서랍 원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원리는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67명의 사람이 있다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어도 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고 가장 간단한 예로 비둘기와 비둘기 집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비둘기가 3마리 있고 비둘기 집이 2개 있을 때 한 개의 비둘기 집에는 적어도 비둘기 2마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를 세는 수학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론 물리학자 아하로노프는 양자 얽힘과 관련된 벨의 연구를 촉발시킨 몸의 제자로 봄과 함께 일찍이 전자기장이 0인 곳에서도 대전된 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양자 효과의 일종인 아하로노프 봄 효과를 제안하였고 후에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하로노프는 지속적으로 양자 효과의 특이성을 연구하였는데 2016년 미국 학술원 회보 PNAS에 비둘기집의 원리의 양자적 위배를 지적하는 양자 비둘기집 역설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론 논문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비둘기집 원리가 양자 현상에서는 위배되는, 즉 비둘기 3마리가 한 개의 비둘기집에 2마리가 들어가지 않고 3마리 모두 2개의 비둘기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2019년 중국 연구팀에 의하여 3개의 광자와 2방향의 편광으로 미약 측정 방법에 의하여 3개의 광자가 동시에 2개의 같은 방향의 편광을 보이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흔히 수를 세는 방식이 양자 세계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를 센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IBM 양자 컴퓨터의 일반 사용자 플랫폼인 퀴즈킷에 의하여 이 실험을 쉽게 재현한 과정이 유튜브로 올라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자 비둘기집 역설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편 49편에서 52편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 컴퓨팅의 기본 단위는 큐빗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큐빗은
0과 1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마리의 비둘기는 양자 컴퓨터의 3개 큐빗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자 비둘기가 되고 2개의 비둘기 집은 큐빗이 차지하는 0과 1의 두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자 비둘기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집 원리의 위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3마리의 양자 비둘기와 2개의 양자 비둘기 집으로, 즉 3개의 큐빗이 2개의 양자 상태를 차지하는데 한 상태에 2개의 큐빗이 동시에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어떤 큐빗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큐빗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정은 큐빗의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개의 큐빗을 직접 측정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에서 직접 3개의 큐빗을 측정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한 개의 측정 큐빗을 첨가하여 양자 컴퓨팅 회로를 구성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3마리의 양자 비둘기, 즉 3개의 큐빗 각각은 두 양자 비둘기집, 즉 0과 1의 두 상태의 중첩의 상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큐빗의 상태는 본편 49편과 50편에서 설명한 블로흐 9의 상태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0과 1의 중첩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타내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 3개의 양자 비둘기가 전부 플러스 상태에 있는 플러스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비둘기의 플러스 상태는 본편 50편에서 설명한 1 양자 비트 게이트인 H, 아다마르 게이트를 0 상태에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큐빗의 블로흐 9에서 Y축 방향으로 양자 비둘기 각각을 측정합니다. 블로흐 9에서 Y축 기반 벡터는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0 플러스 i1과 0 마이너스 i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양자 비둘기에 필요한 양자 연산 게이트들을 가하고 지축 방향을 측정하면 각 양자 비둘기가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가 조합하여 8개의 가능성 상태의 각각 확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플러스 i, 플러스 i, 플러스 i 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비둘기집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 양자 비둘기 플러스 상태에서 Y축 기반 플러스 i인지 마이너스 i인지를 측정하기 전 상황에서 세 양자 비둘기 중 어느 두 마리가 같은 양자 비둘기 집에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Y축 기반 벡터를 측정하기 전에 네 번째 여분 큐빗을 적용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본편 50편에서 설명한 이 양자 비트 게이트인 CNOT 회로를 이용하여 두 개의 큐빗이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NOT 게이트는 연결된 1과 2의 두 개의 양자 비둘기에 여분 게이트를 연결하여 여분 큐빗을 측정하면 1과 2 양자 비둘기의 상태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부터 1과 2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여분 큐빗의 측정 결과로 3마리의 비둘기 큐빗 상태의 플러스 i, 플러스 i, 플러스 i 상태의 투영 정도, 수학적으로는 내적, 인너 프로덕트를 선형대수의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같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양자 비둘기에 대하여 1과 3, 2와 3도 마찬가지로 여분 큐빗과
CNOT 게이트를 만들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역시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3마리의 양자 비둘기는 2개의 양자 비둘기집에 겹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현상에서 측정하기 전에는 어떤 확정된 상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낸다 하더라도 확정된 상태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세인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자 비둘기 역설은 다양한 실험적 증명을 시도하게 되고 여전히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